자, 이어서 2급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에서 나오는 스포츠 사회학 과목 기출문제 202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이에요. 보기는 스트랭크가 제시한 국제정치에서 스포츠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억 보시면 2000년 한일 월드컵이 나왔고요. 니은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디귿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각각 모두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 월드컵 4강 진출로 대한민국이 축구 강국으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위 선양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 선언을 했다. 그런 것은 외교적 항의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치즘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은 정치 이념의 선전이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죠. 1930년대 그리고 80년대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다들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젊은 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험을 못 해봤을 수도 있는데 각각의 시대적 상황만 잘 알면은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국제정치에서의 스포츠의 역할은 외교적 친선과 승인, 그리고 외교적 항의, 국위 선양,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수단, 국제 이해 및 평화 증진, 갈등 및 전쟁의 촉매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브루디웨의 문화자본 유형은 세 가지가 있죠. 자, 보기 테니스의 경기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 매너도 습득하게 된다. 스포츠 활동처럼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획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인에게 양도나 전이 교환이 어렵다. 자, 이것은 바로 두 번째 나와 있었던 결정적인 힌트 를 기반으로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체화된 문화 자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브루디 외에는 이제 뭐 자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경제적 자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 자본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디 외가 제시한 문화 자본은 한 개인에게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주는 지식이나 소양, 기술, 교육 등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체화된 문화 자본과 객체화된 문화자본 그리고 제도화된 문화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체화된 문화자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3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투민이 제시한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 보편성, 다른 말로는 편제성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그 스포츠 계층에서 나타나는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문항이 바로 이제 투민이 제시했던 스포츠 계층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은요. 기억, 스포츠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된다. 니은, 과거에 비해 운동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디귿, 종합격투기는 체급에 따라 대전료와 중계권료 등의 차등이 있다. 리을, 계층에 따라 스포츠 참여, 빈도, 유형, 종목이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바로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 보편성에 해당이 되는 보기 문항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은 기업과 디귿은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편재성, 보편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계층은 스포츠 종목 간이나 스포츠 종목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뭐 이번에 있었던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만 보더라도 금메달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제 여러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송 3사가 뭐 모두 같은 종목만 이렇게 특히 이제 인기가 있었던 축구나 아니면은 뭐 농구나 아니면은 뭐 야구 이런 종목을 주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계층이 나타나는 보편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은 이제 그 과거에 비해 운동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역사성 또는 고래성, 옛고자 올래자 써가지고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성격, 그런 것들 고래성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역사성, 고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을, 계층에 따라 스포츠 참여 빈도, 유형 종목이 달라지며 이런 차이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뭐 지문에 잘 나와 있네요. 영향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보기에 밑줄 진 기억과 니은을 설명하는 집합 행동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축구 봤어? 경기 도중 관중 폭력이 발생했잖아. 나는 그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봤는데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관중 폭력이 일어났어. 자, 이게 이제 전염 이론이냐 수렴 이론이냐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이렇게 전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전염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그 경기 이전에 이미 관중의 인종차별 사건이 있었잖아. 이미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네요. 만약 인종차별이 먼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제 경기에서 그런 관중 폭력은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에 그 어떤 관중의 폭력이 일어나는 집합행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관중 폭력으로 번진 기억은 전염 이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합리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집단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비이성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전염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요. 인종차별과 관중 폭력을 연결시킨 니은은 부가가치 이론으로서 집합 행동의 발생 원인과 결정 요인을 장소와 시간 양식 등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정한 형태의 조건이나 계기의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인 조합을 이루어야 집합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뭐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이런 관중 폭력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어떤 그 갈등 요인들이 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전염 이론, 부가가치 이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 보겠습니다. 매기와 서덴이 제시한 스포츠 노동 이주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항이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세계화에서 출제된 문항인데요. 이제 이런 문항들을 그러니까 풀기 위해서는 일단 스포츠 노동 이주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알고 나서 이제 문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개척자형 스포츠 보급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는 유형. 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정착민형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유형. 3번 귀향민형 해외에서의 스포츠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으로 복귀하는 유형. 귀향민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목민형 개인의 취향대로 흥미로운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유형이 유목민형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기와 서덴의 경우에 스포츠 노동 이주 유형을 개척자형, 용병, 유목민, 정착민, 귀향민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 1번에 있는 내용 금전적 보장을 추구하는 것은 용병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주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스포츠의 세계화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몇 가지 테마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매기와 서den이 제시했던 스포츠 노동 이주의 유형 네 가지, 여러분들 5가지가 되겠네요. 예, 5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1번부터 15번 문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16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살펴보고 스포츠 사회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